2020년 9월 8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아주 강력하다고 해서 겁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남해안과 동해안 쪽으로는 강풍 피해를 많이 주고 일단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도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릴까 봐서 걱정했는데 비는 많이 안 내려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이선이 올해 마지막 태풍이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계속 12호 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소설 읽는 것 빼고는 책 읽기를 모두 멈추고 경전낭송도 멈추고 외부에서 써달라고 그러는 거 자꾸만 미루고 있었던 걸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일만 했습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힌다. 오늘까지 한번 훑어보고 내일부터 한 2, 3일 이제 쓰는 일에 매달려요.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오늘 영상 편집 145번째입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어제 오늘 계속 외신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중국이 티벳과 이구르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내몽고에서도 몽골인들에게 중국어를 강요하고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펼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저렇게 강요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뜻인데 과거 일제도 그렇고 또 중국 쪽에서 동남아 메콩강으로 흘러가는 상류에서 댐을 많이 만드니까 하류 쪽에 수량이 부족해서 캄보디아 시엠립 쪽에 거의 젖줄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인 톤랩 호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어제도 그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과거 참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 등 제국주의 세력에게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걸쳐서 100여 년간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자신들이 이제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곳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긴 권력의 속성입니다. 제국의 속성이고 권력이나 제국은 착한 권력, 착한 제국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까지 하고 오늘 영상 편집 145번째인데 제목을 언제나 달걀 편에 서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읽은 독재의 유혹이라는 중국 작가의 책을 읽다가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인용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예루살렘 문학상 수상 소감 중에 일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예루살렘 문학상을 받으면서 수상 연설을 영어로 했는데 아래에는 영어와 우리말 번역을 올려놓겠습니다만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수상 연설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기는 언제나 달걀 편에 서고 싶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예루살렘의 소설가로서 거짓말의 묘수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와 있습니다. 소설가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가도 거짓말을 하며 외교관도 군인도 저마다의 상황에 맞춰 그들 고유의 거짓말을 합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나 외파는 건축업자가 거짓말을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소설가의 거짓말은 아무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의 거짓말과 구분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능숙하고 교묘하면 할수록 대중과 비평가의 찬상은 커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소설가는 효과적인 거짓말을 통해 진리를 재현하는 픽션을 만들어내고 이로써 진실을 숨은 곳에서 이끌어내 재조명하는 작업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실을 원형 그대로 고무지어 묘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픽션의 세계에 옮기고 가공의 모습으로 바꾸어 진실의 끄트머리나마 움켜잡기 위해 진실을 은신처에서 꿰어내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이루려 할 때에는 가정 면적, 우리 내부의 어느 곳에 진실이 내재하는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좋은 거짓말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해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솔직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날은 1년 중 며칠에 불과하지만 오늘이 바로 그런 날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이 저에게 예루살렘상 수상식에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제가 예루살렘에 갈 경우 제 책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가자에서 벌어진 격전에 연유한 것입니다. 유엔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인명이 봉쇄된 가자시에서 희생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비무장 시민,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노약자들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상에 관한 공지를 받은 이후로 몇 번이고 이러한 시기에 문학상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양자 중 한편에서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게 아닐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남용한 정책을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인상은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책이 불매운동에 붙여지는 것은 단호하게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 끝에 저는 이곳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의 한 가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소설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하지 말라고 들으면 꼭 해보고 싶거든요. 만약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아요, 그건 하지 마요 라고 제게 충고하거나 심지어 경고 따위를 한다면 저는 꼭 거기 가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제 본성이고 어쩌면 여러분은 이를 소설가적 기질이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가는 독특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기질이 제가 이곳에 자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멀리서 경계하고 있기보다는 여기까지 올 것을 선택했고 보지 않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을 선택했으며 침묵하는 것보다 여러분께 제 목소리를 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제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소설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판단을 타자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그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각 작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예로 든다면 저는 저의 판단을 가상 속 이야기에 옮겨 담기를 선호하며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삼가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게 단 하나 매우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소설을 쓰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벽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영어도 좀 읽겠습니다. Between a high solid wall and an egg that breaks against it, I will always stand on the side of the egg. 만일 높고 단단한 벽과 그에 부딪히려 드는 달걀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달걀의 편에 설 것이다. Yes, no matter how right the wall may be and how long the egg, I will stand with the egg. Someone else will have to decid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Perhaps time or history will decide. If there were novelists who, for whatever reason, wrote works standing with the wall, of what value would such works be? 그렇습니다. 아무리 벽이 옳고 정당하며 아무리 달걀이 틀렸을지라도 저는 달걀의 편에 설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다른 이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혹은 역사라 불리우는 것이 만약 어떤 이유에서건 벽의 편에 서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은유가 혼란스러우십니까? 경우에 따라 이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폭격기, 탱크, 로켓과 백인탄은 높고 강고한 벽이며 달걀은 그 무기들로 불태워지고 총격을 당한 비무장 시민입니다. 이것이 제 은유의 한 가지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달걀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들 저마다가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영혼을 약한 껍질 안에 숨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각각 높고 강고한 벽과 직면해 있습니다. 그 벽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시스템은 애초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 자가증식을 통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차갑게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이도록 유인합니다. 제가 소설을 쓴 목적은 단 한 가지, 개인의 고유한 영성을 드러내고 그것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시스템의 거미줄에 엮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경고음이자 보조 등이 되어줍니다. 저는 소설 쓰기를 통해 개인 영혼의 고유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소설가가 이루어내야 할 소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읽는 이로에 하금 울고 공포에 떨게 하며 때로는 웃고 뒹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이죠. 비록 바로 그 소명이 작가로 하여금 날마다 깊은 고뇌 속에 소설을 엮여내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작년에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퇴직교사이었고 불교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을 때 군대로 출병되어 중국 전투지에 보내졌습니다. 전후 세대인 저는 어렸을 적 매일 아침 식사 전마다 아버지께서 길고 긴 경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왜 이렇게 독경을 하시느냐고 여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적군도 아군도 관계없이 불상 앞에 정저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저는 아버지 주위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자신과 함께 기억도 같이 데려가셨습니다. 저로서는 알 길이 없는 아버지의 기억들, 그러나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던 그 죽음의 존재감만은 저 자신의 기억으로서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는 제가 아버지에 관하여 지닌 많지 않은 기억 중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인간이며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한 개별된 인격이며 시스템으로 불리우는 굳은 벽을 마주한 깨지기 쉬운 달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아서도 우리에게 승산이란 없습니다. 벽은 너무나 높고 강고하고 차갑기 때문이다. 그럼 만약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고유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저마다의 영혼을
서로 공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온기, 그 따뜻함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명백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스템이 멋대로 자가증식을 계속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only one thing I hope to convey to you today. We are all human beings, individuals transcending nationality and race and religion, fragile eggs faced with the solid wall called the system. To all appearances, we have no hope of winning. The wall is too high, too strong, and too cold. If we have any hope of victory at all, it will have to come from our believing in the utter uniqueness and irrepressibility of our own and others' souls, and from the warmth we gain by joining souls together.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this. Each of us possesses a tangible living soul. The system has no such thing. We must not allow the system to exploit us. We must not allow the system to take on a life of its own. The system didn't make us, we made the system. 예루살렘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명백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는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스템이 멋대로 자가증식을 계속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소감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에 끌려 들어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 일본 소설을 안 읽다가 무라카미 소설 이 글을 읽은 다음서부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여러 권 읽고 이제 다른 소설도 읽고 있습니다. 마칩니다.